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일부에서는 5천년 인간의 바둑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제 대국을 지켜본 많은 프로기사들은 상당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AI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나 나오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과연 인간의 영역 중 어디까지 대체할지 관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대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에어의 이름으로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게 불개패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이세돌 구단이 던진 첫 소감,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놀랍다, 이거였었죠. 그렇죠. 예. 네. 흙을 잡은 이세돌 구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6수만에 이제 돌을 던졌죠.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 초반부터 이세돌 구단 좀 실수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전반적인 대국을 지켜본 분들의 이제 평가인데요. 예. 또 그 우표를 찌른 이 알파고의 그 공격적 착점에 이제 전세를 뒤엎지고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그 최고 경영자. 예.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네, 바둑 세계 최고 고수를 꺾은 인공지능의 의미를 이제 그 평가를 한 셈인데요. 예. 그런데 그 달에 착륙한 그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글이죠, 구글. 그거야.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어제 이걸 보면서 그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볼 때에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우리나라 정치권에 좀 이걸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국회를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AI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파문이요. 본인은 취중 실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근데 사과하러 갔는데도 본인은 당당한 태도를 취했지만. 네. 우선 이제 그 녹취 파일 내용이 그 추가로 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그 전화 통화자 그 이외에도 그 다른 두 사람하고 이른바 이 김무성 죽이기에 관해서 그 논의한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담겨 있는데요. 예. 이 녹취 파일을 그 추가 공개한 그 종편 채널이죠. 그 채널 A는 한 사람은 그 실세인 그 친박 중진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지난 대선의 그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논의한 두 사람을 이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이 윤 의원하고 통화 상대가 누구냐, 형님이 누구냐. 근데 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한 두세 명 등장하는 것 같은데. 형님이 많다 보고 또 본인이 그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아직 누군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 이제 그 추가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형님이 과연 누구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윤 의원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통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녹취돼서 이제 공개됐을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과 관련해서 그 윤 의원은 그 당일 통화가 이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거기에 있던 분 중 한 명이 녹음해서 공개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을 좀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택시 안에서 한 통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예. 어떻든 이제 그 비박계에서는 그 기획론을 그 제기하면서 그 윤상현 의원의 그 정계 은퇴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 이 친박계인 그 이상원 의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윤상원 의원이 깨끗하게 선거를 접는 게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윤상현 의원의 이 통화 내용을 어디서 녹음을 했느냐 이것도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화 상대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려가지고 했는지 예. 아니면은 자기 목소리 빼고 아니면은 옆에서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안에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된 건지 이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어제 제가 이제 저희 YTN TV에서 방송을 할 때 수사 경험이 많으신 네. 백기종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볼 때는 옆에서 한 것 같다. 뭐 그랬을 이런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하시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은 요새 아주 그냥 엑스파일 당해요. 예? 네. 아주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분위기는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조동원 그 기획 홍보 본부장이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당이 싸우면 이대로 그만두겠다. 가면 그만두겠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새누리당 그래서 사실 지금 어제 오늘 2차 공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일정도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예. 누가 이제 이것을 수긍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파장이 커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친박으로 그 새누리당 그 현역 의원으로서는 그 첫 그 공천 탈락된 김태원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그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12년 동안 당을 위해서 그 헌신해 왔는데 이유도 명분도 사전 통보도 해명도 없이 자신을 헌신작전으로 버렸다. 이게 이제 그 탈당 사유라고 하죠. 그 새누리당 백보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거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예.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어제 경선 지역 18곳을 발표했는데 여기도 말이 많아요. 이것도. 네. 예. 그중 이제 그 현역 10곳은 그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인데요. 예. 모두 그 현역이가 좀 유리한 곳이라고 하죠. 이제 그 더민주는 그 오늘 그 경선 지역 30곳 그리고 단수 지역 그 26곳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예. 이 초재선과 그 3선 이상 현역들에 대한 그 정밀 심사 결과가 어떻게 이제 반영됐느냐가 그 초미의 관심사죠. 예. 오늘 현역 그 2차 컷오브가 얼마나 될지가 이제 그 가장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중앙일보의 오늘 보도가 좀 눈길을 낍니다. 어제 이 정청래 의원과 이목희, 전해철, 이 김경엽 의원이 이 컷오브 가부 투표 대상에 올라서 정청래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그 컷오브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그 가부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어. 네, 김경엽 의원은 어제 이제 그 경선 대상 지역에 올랐고, 네,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이제 대타가 없어서 말하자면은 논의 중이다. 뭐 이런 보도를 중앙일보가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이 막말 파문을 일으켰는데 나는 걸리고 상대는 안 걸렸다. 이거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야권 통합 이번 주 넘기면 어렵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어렵게 되겠죠. 그 안철수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가 그 야권 통합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그 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우리 당 후보와 그 단일화하면서 그 양보를 요구하려는 것일 텐데 정치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뭐 정치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웠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김한길 선대위원장 온 데면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그렇죠. 잠시 후에 바로 그런 입장을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국민의당 통합 논의는 그래서 이제 수그러든 겁니까? 네, 야권 통합을 주장한 그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예. 그 당내 반발 기류가 상당히 거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김한길 위원장은 어제 하루는 일종의 그 침묵 모드를 이제 그 이어간 셈인데요. 예. 대신에 그 천정배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야권 연대 논의의 그 필요성을 이제 언급했던 천정배 공동대표. 이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비호남권 연대에 대한 그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국민의당이 1차 공천 지역을 확정 지으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임내연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컷오프죠. 과연 이것이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아, 요새 힘드시죠? 네. 1차 공천 지역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언제 발표합니까? 이번 주말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단수 공천 지역이라든지 경선 지역에 윤곽이 드러나야지 보통 주말에 여론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라든가 경선을 해야 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예.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늦어도 공천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임내연 의원 컷오프 당했는데 그 이후도 컷오프는 계속 나오는 겁니까? 현역 의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당은 다른 당과 달라서 숫자가 19명밖에 안 됩니다. 예. 현역 의원 1명 하면 다른 당에 5명 이상 10명 가까운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참 다른 당과 똑같은 잣대나 기준으로 컷오프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합니다만은 참 우리 임내연 의원 참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탈당한 동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86세대 그중에서 이제 몇 명을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반대로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던데 자신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킬러 공천을 저쪽에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가 지목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상대 당의 후보에 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와서 특히나 자객 공천이니 킬러 공천이니 이게 선거가 어떤 증오와 대결의 어떤 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표적 공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각 당이 공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이번 20대 선거 들어와서 특히 이 거물급 인사들에게 의외로 그 인기 있는 신인 후보를 경쟁시켜서 공천하는 소위 그런 자객 공천이니 이런 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크게 망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지금 국민의당하고 이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야권 통합 이것이 이제 야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말이에요. 네네. 자, 일단은 말입니다. 그 통합 얘기하기 전에 김종인 대표 김한길 선대위원장 복당 질문에 온다면 오게 해야지 무슨 받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발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공동대표한테는 정치를 잘못 배웠다. 예?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이게 야당을 흔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 김종인 대표의 그 통합 제안 자체가 너무나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나중에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국민의당이 이제 신생정당으로서 지금 지지율이 좀 최근 들어와서 떨어지고 있다고 상대당의 대표를 무시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발언 하시는 걸 보고 참 속이 상합니다. 네. 선거 아직은 우리 당이 경쟁력이 약하고 또 사실상 당 자체적으로 이렇게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데 야당은 분열이라는 것 때문에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연대나 통합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창당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당을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의 야권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된다면 특히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엄청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호남에서는 특히 여당의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더불어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치열하게 한판 승부가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호남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비호남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 간의 자체적인 단일화나 또 정당에서 약간 개입을 해서 단일화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난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의 전원의 의원이 참여해가지고 예. 이렇게 경론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결론은 내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호남 지역의 민심입니다. 예. 근데 사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한길 선대위원장이나 뭐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요. 개헌 저지선 확보, 그럼 그분들이 탈당할 땐 개헌 저지선 확보를 자신 있어서 탈당을 하셨다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개헌 저지선 얘기하는데 사실 개헌에 있어서는 과거 제 기억으로는 야당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었거든요. 2005년 제 기억으로는 1월에 당시에 사정치민주연합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비대위원 이런 분들도 전부 오히려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현 정권 내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개헌 저지선 확보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 이제 4년 중임제로 한다든지 또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개헌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당, 특정 정당이 이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 그 당이 일방적으로 그 당이 주장하는 정당의 어떤 뜻대로 일방적인 개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헌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예. 여야의 그 어떤 합의라든지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최소한 개헌 저지선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독재주의와 같은 그런 개헌 저지선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157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도 선진화법이 아니었다면 상당히 많은 일방적인 지금 예. 법안의 의결을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과반 의석을 막고 예.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법의 기준인 5분의 3, 180석을 막고 마지막에 개헌 저지선까지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걱정에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자, 어쨌든 김한길 위원장, 패권주의 청산 보고서 이 통합이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경선 지역 보고서 어떻게 친노 청산이 더불어민주당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김정인 대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김정인 대표가 그동안 수차례 개파 패권주의 부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전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1차 컷오프 때는 과거의 그 조은 위원장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지 김정인 대표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제 발표된 1차 경선 지역 발표만 보더라도 친노 핵심 인사들이 경선에 다수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공언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개파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오늘쯤에 돼서 또 2차 컷오프를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는 이 친노 핵심 인사들의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 또 공천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통합 논의는 다시 될 수 있는 건가요? 통합은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또 현재 호남 지역에서 이게 지금 어떤 진정한 야권 승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을 흔들기 위한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라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지금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물론 친노가 뭐 5명 잘랐을 때는 그 패권주의 청산이고 뭐 3명 잘랐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패권주의 청산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친노 인사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본다면 저는 이 패권주의 청산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서 통합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표차로 야당 후보끼리 경선했을 때 여부지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또 야권의 당선이 높은 경쟁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일화는 이제 후보들 간에 있어서의 단일화지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야권 연대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정의당마저도 정체성은 다소 다르지만은 또 정의당 내에도 일부 후보는 아주 경쟁력들이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야권에서 이렇게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석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파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근혜 정권 지금 친박과 비박 소위 그 싸움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내부의 어떤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 엄한 독선이 표현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되고 알겠습니다. 승리를 못한다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아침에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정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2016년
당신이 모르던 프리미엄 세단이 태어난다.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는 360도 디자인 밸런스. 기분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꿔 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경험. 멀티센스. 이것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Driving SM6.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서당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지금 시각 7시 39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고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도 계속해서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는 구간 서행 감안하셔야겠고요.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이 정릉 진출램프 그리고 기름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는 길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군자교까지 계속해서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멀게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임명진 목사 전화 연결해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이 정치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것이 윤상현 의원의 녹취 파문인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사실은 이게 각 당이나 그 총선에 나오는 그 후보들이 이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건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것으로 논쟁이 뜨거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무슨 정말로 시정 자폐 수준의 이런 막말을 그런 정치인들이 해서 지금 국민들을 참 당황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게 돼서 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 수준이 정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아주 참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주장은 이거였거든요. 취중이었었다 그때. 근데 이 취중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사실 그 술 먹고 우리가 누구든 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지만 이제 이분의 위치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핵심이다. 이런 데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취중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술 먹고 하면은 뭐 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윤상현 의원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2012년인데요. 그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임수경 의원이 이제 술을 취중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무슨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탈북자는 뭐 변절자 뜻이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어요. 김수경 의원이 나 이게 술 먹고 했다 그랬더니 이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취중진담이다 그랬어요. 윤상현 의원 자신이 그랬어요. 취중진담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치중했더라도 이게 진담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윤상현 의원 자신이 했어요. 4년 전에, 2012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더 얘기할 까닭이 없어요. 자기 말을 상기해봐야 돼,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임 목사님께서는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셨는데 지금 네. 비박계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일부지만은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친박계 일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성훈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게 한나라당 옛날에 한나라당 제가 윤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을 좀 아는데요. 예.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는 윤리위원회 규정하고 그냥 일반 사법적인 잣대하고는 다릅니다. 예, 물론 그렇죠. 윤리위원회 규정은 그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실추한 그런 행위를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치중에 있든지 간에 또 무슨 뭐 사태를 살펴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예. 진상 파악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러는데 뭐 진상도 이미 다 밝혀졌죠. 이미 뭐 본인 자신이 시인을 했고 발언 내용 자체가 다 밝혀졌으니까 뭐 진상 파악이라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은 이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온갖 지금 명예를 실추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만으로서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해당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네. 또 친박계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잠꼬대로 사람 욕하는 것도 이것이 윤리위원회에 넘어가고 예? 그 불출마해야 되느냐. 아니 술 먹고 친박 사람들은 친박 사람들은 무슨 사무실에서도 잠꼬대 합니까?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장꼬대하고 이거를 구분도 못 알아요. 친박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뭐 사무실에서 했다는 얘기를 본인 자신도 지금 하는 거고요. 예. 예? 기억은 잘 안 난다. 이건 지금 옆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또박또박 무슨 뭐 술 취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요. 방송에서 음성 그대로 다 남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예. 윤상현 의원이 뭐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어? 그리고 도대체 이 윤상현 의원이 하는 말 가운데 자기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공당의 대표 당원들이 선출을 한 대표를 향해서 죽여야 된다. 말도 죽이라는 말이 뭐 죽여버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조폭 영화에서나 그런 말을 들어봤죠. 어디 뭐 평상시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무슨 감싸도 분수가 있지 우분수가 있지 예. 무슨 뭐 치중에 있다 무슨 뭐 창고대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정남이 떨어집니다. 예. 이거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어제도 그 윤상현 의원 그 김문성 대표한테 사과하러 갔다고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제가 보니까 사과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만요. 뭐 정정당한 뭐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걸어가고 또 그 말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무슨 뭐 저봐 옆문으로 나갔잖아요. 뭐 이런 말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사과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사과를 받아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태도는 진정으로 사과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이게 국민들이 보면서 저거는 사과하려고 하는 저게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이 국면을 빠져나가고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더군다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건 누가 녹음한 사람이 나쁘다. 누가 제보한 사람이 나쁘다. 음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혹시 모르지만은 뭐 누구든지 무슨 다 사람이 말을 하면은 뭐 녹음이 되든지 밖에 알려지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을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당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치는 공인 아닙니까? 어디든지 공인이죠. 그러고 도대체 선거운동으로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술 마셨다, 뭐 취할 만큼 마셨다, 정신을 잃을 만큼 마셨다. 그 말도 그게 국민들이 들을 때 무슨 내가 정치인들은 맨날 대낮에도 술 먹고 다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술 취해서 다닌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가 위기라는 것이 국가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 칠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상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당의 중진 의원이요, 핵심인 뭐 친박의 핵심이요, 뭐 또 얼마 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깨 있어야죠. 지금 나라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네? 깨 있어야 될 때죠. 무슨 술을 먹고 그렇게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술을 먹고 취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뭐 초저녁인지 언제 저녁 때라고 그러는데 술 취해서 비틀거려 돌아다니다. 그걸 보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형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형님 동생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어제도 어디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 누님 그 말 그거 막말입니다. 다만 사석에 서더라도 그 말이 밖으로 밝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통령께 누님 그럽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형님이 누구신지 또 거기 나오시는 또 다른 형님도 계시잖아요. 이거 다 밝혀져야지. 두 분 나오시는데 윤상현 형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밝혀져서 이거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 피해 입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미리 밝혀야죠.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이 총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어제 당장 그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더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